수도권 지역에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주의 한 모텔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등 경기 북부 지역에서도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집중호우가 지속되면서 산사태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산울림과 같은 전조 증상이 확인되면 즉각 대피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등 이번 장마는 기존의 장마와 조금 다릅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장마의 특징이 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탄강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지정을 위한 현장 심사가 진행됩니다. 연천군과 포천시 등 관계기관들은 재지정 심사를 앞두고 실사단을 구성하는 등 대비해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밤사이 내린 많은 비로 우리 지역에서도 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4일 오전 8시 10분쯤 양주시의 한 모텔에서 축대가 무너졌는데요. 호텔 옆면을 지탱하고 있던 축대가 빗물에 쓸려 내려가면서 모텔 옆면을 덮쳤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안전조치 후 양주시와 한전 등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앞선 14일 오전 6시 24분쯤에는 연천군 미산면에서 호우로 나무가 쓰러졌는데요. 쓰러진 나무가 전선에 걸려 추가 피해를 일으킬 뻔했습니다. 다행히 소방당국이 나무를 안전하게 치워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13일 오후 4시 57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수석동에서는 빗물로 불어난 물 웅덩이를 지나던 차량이 고립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운전자를 구조해 안전하게 대피시켰는데요. 경기 북부 소방당국은 지난 13일부터 14일 오전까지 인명구조와 안전조치 등 모두 61건의 소방활동을 펼쳤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축대 붕괴나 산사태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비가 집중되고 또 며칠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리면 그만큼 지반이 약해져서 붕괴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산사태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산울림과 같은 전조 증상이 확인되면 즉각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근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져 내린 흙과 바위가 택시를 집어삼켰습니다. 도로 옆 급경사지에서 산사태가 나면서 도로를 지나던 택시를 덮쳤습니다. 엄청나게 우등탕탕 있죠. 차가 저 상태에서 떨어지니까 막 지붕으로 막 날라오고 막 옆으로 온 게랑 우당탕탕한 게 정신을 째나와버렸죠. 장맛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순식간에 경사면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최근 강원도 정선에서도 짧은 기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급경사지가 무너지는가 하면 대구 군위에서는 산사태로 암석과 토사가 고속도로에 쏟아져 도로가 며칠 동안 통제됐습니다. 이처럼 산사태는 순식간에 경사면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장마철이나 태풍 등으로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평소와 다르게 급경사면에서 많은 양의 물이 샘솟거나 돌과 토사가 반복적으로 떨어지는 경우, 바람이 많이 불지 않는데 경사면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거나 기울어진 경우에는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굉음을 동반한 산울림이 들린다면 붕괴가 임박했다고 보고 즉각 대피해야 합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은 경사면의 파괴 확률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나뉘는데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강수량입니다. 1시간 최대 강우량과 2일 누적 강우량 기준이 위험도에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 행정구역 단위별로 이에 대한 기준이 다르므로 행정기관의 대피 명령이 떨어지거나 붕괴가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지역에서 신속히 벗어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집안 자체가 물을 머금어 무거워져 있고 연약해진 상태여서 비가 더 내릴 경우 더욱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난 문자를 받게 되면 산사태 우려 지역 접근을 피하고 인근 주민들은 유사시 즉각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전국적으로 기습적인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는 기존 장마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요.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맹소영 대표 전화 연결해서 날씨 관련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맹소영입니다. 네, 도깨비 장마, 도깨비 소나기처럼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구름이 오랜 시간 머물면서 많은 양의 비를 쏟아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들려왔는데요. 장마의 성격이 조금 바뀌었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과거에는 교과서에서 남쪽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의 세력과 북쪽에 위치한 차고 습한 공기의 세력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한 우리나라 한 달 동안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비교적 폭넓은 지역에 오랫동안 비를 뿌리는 형태라고 해서 길장, 물을 뜻하는 장마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제는 한반도 주변 혹은 정체전선 주변을 중심으로 굉장히 극한 대립의 성격들의 공기들이 맞부딪히면서 이제는 폭넓은 지역이 아니라 정체전선 주변에 집중적으로 발달한 강한 비가 시간과 공간, 비의 양을 집중시키는 국제성 호우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거의 폭포수처럼 퍼붓는 듯한 폭우가 내리는 반면에 그 주변 지역에서는 비가 안 오는데 엄청난 극심한 폭염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과거와는 달라진 좀 극단적인 장마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편 기상청도 좀 곤란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의 수치 예보 모델이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기습적인 비가 내린다는 건데요. 예측 불허의 장맛비, 그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기상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예보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예보 대상 기간이 11일 이상에 해당되는 기온과 강수량 등의 개괄적인 예보는 장기예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태풍은 발생에서 소멸까지 보름 정도까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장마 기간까지는 20에서 한 30일 정도 비교적 긴 반면에 요즘에 자주 발생하는 집중호우는 대기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얘가 만들어지고 소멸되기까지의 과정이 길게는 12시간, 짧게는 2~3시간 정도로 수명이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기상현상의 수명에 따라서 예측이 가능한 시간도 달라지는데 기상청에서 예측이 가장 힘든 게 바로 갑작스럽게 만들어지고 갑작스럽게 발달해서 무언가 기상현상을 쏟아붓고 지나가는 이런 집중호우의 형태의 예보가 사실상 가장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이렇게 뚜렷한 공기의 대립이 나타나기 때문에 폭넓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강수 형태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 사이사이에 또 다른 공기의 대립들이 비구름을 발달하는 데 관여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발달하는 그런 집중호우의 형태의 비구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예측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전 지구적으로 약간 극한의 공기들이 대립하는 게 그 원인이라고 좀 거시적인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주말과 다음 주까지 또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는 일요일까지는 어느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릴 걸로 전망되나요? 중기예보상으로 일단 다음 주 20일이죠. 이때까지 우리나라는 정체전선이 한반도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해서 장맛비를 뿌릴 겁니다. 근데 일단 오는 일요일까지 예상되는 좀 강수량을 좀 살펴보시면 일단 중부지방, 강원도를 제외한 중북과 호남 그리고 경상북도 일부 지역은 100에서 250mm, 충남권과 전북 지역은 400mm 이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데요. 이것은 과거에 장마철 한 철에 내렸을 때 총량보다도 이 3일 동안에 내리는 비의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14일 오전까지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좀 많은 양의 비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14일 밤부터 15일 오전까지도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산지, 그러니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정체전선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거의 일요일까지는 많은 양의 비, 그리고 특히 지금 많은 비가 내린 지역에서는 추가로 내리는 비의 양보다는 계속해서 누적되는 강우량이 많기 때문에 지반이 이미 약해진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리는 양을 떠나서 지금까지 내려져 있는 비의 양을 좀 감안을 하신다라고 하면 위험한 지역에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오늘 기상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맹소영 대표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탄강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지정을 위한 현장 심사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유네스코 현장 심사자는 징쯔싱 중국 팡산 세계지질공원 부국장 등 2명입니다. 지난 4년간 세계지질공원 운영 현황 등 7개의 항목, 88개 세부 사항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연천군과 포천시 등 관계 공무원과 국내 관련 전문가 등 15명도 심사에 동행할 방침인데요. 그동안 연천군과 포천시 등 관계기관들은 재지정 심사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사단을 구성하고 2차례에 걸쳐 예비 심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4년마다 재지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오는 2024년 5월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한탄강 지질공원은 연천군과 포천시, 철원군의 지질 명소 26곳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난 2020년 7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양주 농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입국했습니다. 양주시는 캄보디아 계절 근로자 16명이 입국해 7개 농가에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배치된 근로자들은 비닐하우스 농가를 중심으로 앞으로 5달 동안 오이와 애호박 등 농작물 재배에 일손을 보탤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전세 피해 상담소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의정부 신곡 이동 주민센터에서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전세 피해 상담소는 변호사, 법무사, 심리상담가가 법률과 심리, 금융 등 맞춤 상담을 진행하는 서비스인데요. 낮 12시부터 오후 8시 사이 등기부 등본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